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에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여야가 어디에서 오늘이 시작되길 기다렸을지, 또 어떤 메시지를 냈을지, 자, 포문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가락시장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 죄송스럽다, 저희가 잘하겠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죠, 인천 계양역 앞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능멸한 무도한 정권을 멈춰 세울 것. 자, 김대현 평론가님, 한동훈 위원장은 0시 딱 맞춰서 송파해갖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아침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지금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선거를 임할 때 그 메시지를 내는 동선을 짜는 거는 제 판단에는 민주당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고 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0시, 그러니까 12시를 밤 12시를 넘어가면서 바로 이 화면에 잡히는 모습을 가락동 이 농수산물 시장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줄곧 뭐 종북 좌파 운동권을 척결하겠다, 뭐 여기 더 나가서 야당의 범죄 연대를 심판하겠다, 또 더 나가면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좀 약간 헛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이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정계특위위원장인가라는 헷갈릴 네.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여의도 정치를 그 패단을 좀 고치겠다라고 했었는데, 뭐 이런 식의 지금 그동안의 슬로건을 내걸다가 앞불싸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는 경제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 이 첫 장면을 가락시장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근데 이곳에서 가서 이제 주로 물가 얘기를 하고 민생을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과 집권 세력의 어떤 노력, 이런 것보다는 사실 주목을 받은 거는 또 2조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네. 이재명과 조국, 이 이른바 범죄 연대를 심판하자라고 하는 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 좀 가서 그러니까 어떤 행보를 한 것과 입으로 낸 메시지가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서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고,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개항 의뢰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최근 일부 조사에서는 원희룡 후보와 이 격차가 좀 좁혀진다는 것도 네네. 있었고, 또 지역구 출마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먼저 이 어떤 출정의 느낌을 살리는 것은 지역구인 계양을 해서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용산에서 민주당 전체가 이번 이 총선을 치르는 어떤 출정식을 했는데, 네. 그 장소를 용산으로 정한 것은 아무래도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고 또 용산이 호남발 이 기차의 출발역이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의 상징적인 곳에서 네.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 가락시장부터 시작해서 마포, 서대문 등등 거쳐 지금 예정대로라면 중성동 정도에 가 있을 것 같고요. 광진 정도에 이동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보다 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새벽부터 소화하고 있는데, 박찬환 교수님, 이 두 대표의 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첫 공식 선거운동의 발언들을 보면 역시나 이제 수도권의 지금 민심의 흐름을 굉장히 우려 있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로우키, 그러니까 좀 낮은 자세로 죄송하다, 열심히 더 일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불가피함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이념 대결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물가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점에서 나쁜 뭐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양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뭐 그동안에 한 2주 동안 이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실 전국의 격전지를 거의 대부분 다 다녔어요. 네. 뭐 경상도까지 갔다 왔으니까 자신의 지역구를 비워두고 그동안에 이제 소위 전국을 갖다가 순회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선거 첫 시작을 계양에서 시작을 하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 같아요. 지역 유권자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계양 비우고 바깥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내가 계양에서 그만큼 뛰겠다, 이런 어떤 그 모양새를 지역 주민들한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뭐 계양에서의 그 지지율의 어떤
격차, 우위가 네. 좀 있었고 또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과 집중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균형을 찾을 때가 아니냐.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네네. 개항을 버리고 비우고 전국 돌아다니기 이제는 쉽지 네. 않거든요. 그럼 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두 수장의 동선이 겹치는 곳이 바로 용산이죠.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용산에서 출정식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용산 지지 유세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권영세 현직 의원이 지금 민주당 후보 강태형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전체 판세 지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양당이 공이 용산을 거쳐가는 것은 사실 오늘 양당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선거 지원 유세를 수도권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네. 첫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송파를 시작으로 해서 강북 권역을 주로 돌았고 네. 여기 마지막 일정을 의정부로 이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개항에서 시작해서 용산 거쳐서 두루두루 돌고 마지막에 다시 또 개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해서 결국은 수도권에서 이 어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세적인 판세를 붙이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열세에 있는 이 판세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회복하겠다. 그래서 주로 한강벨트와 강북 지역에 이렇게 올인하면서 그 접점 지역이 용산 정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양당제의 폐단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제3세력, 뭐 개혁신당도 있고 새로운 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3세력들이 출범을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 과거 선거와 마찬가지로 점점 선거전이 가열될수록 점입가경식으로 제3의 길을 선택했던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고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이라고 해서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좀 도출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당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언론의 노출도나 관심도에서 상당히 좀 밀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 선거운동 국면이면 네거티브 선거전 때문에 국민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소위 국정 발목 잡기 또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른바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네거티브만큼 효과적인 전략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거, 네. 뭐 예를 들면 이념이라든지 진영 논리 같은 거는 지지층 결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프레임이 잘 짜져야 우리 지지층 결집하고 상대 지지층은 기세를 꺾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도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이러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이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럼 투표를 하느냐? 네. 대부분 그 당시에 관심이 가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후보들의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총선에서의 정책을 보면 뭐 어떤 바람이 불지 않는 한은 민생 관련된 정책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은 여나 야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정책의 차별성을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 도덕성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쉽냐? 아니면은 상대방이 저래서 저 사람은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쉽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선거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그렇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미국 대선 때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런 네거티브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상수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네거티브를 갖다가 잘 필터링해서 판단을 하는 또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